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백한민국의 지혜로운 칸이 되려면 중앙아시아 유목적이 유대교를 선택한 비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수용한 중앙아시아 유목적이 나중에 아슈케나지 유대인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를 한국 외교에 대해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의 대사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칸을 접견하면서 자신들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칸은 다음과 같이 먼저 중국에 질문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와 미국 중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중국 대사의 답변은 고민하다가 미국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같은 공산권이었지만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는 꼴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 칸은 다시 러시아에 질문했다. 죄송합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는가? 러시아 대사의 답변도 고민하다가 미국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구소련은 해체되었고 중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는 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대사는 속으로는 미국은 대한민국과 태평양이란 거대한 해양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이니 실속은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 칸은 미국과 동맹을 맺게 된다. 그 칸미 동맹은 칸미일 삼국동맹으로 강화된다. 요거를 제가 비유해서 얘기한다면은 금융 분야에서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80대 20의 그 8알 그런 쪽에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성공 투자가 있고 안 좋다고 하는 긴 꼬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극단의 바벨 전략이다. 그게 다르면은 그 쌍방이 뭔가 통할 수 있다, 아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불통의 3년 끝 자화자찬만 가득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엇갈리냐야 7월 4일 아침 06시 30분에 서울경제 도혜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 민주 국정에 대한 국민기대 키워, 국힘 현실 외면한 정치쇼 멈춰라.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비판적 글만 가져왔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박성훈 대변인인데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에서 협치를 걷어차 놓고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끼게 된다고 꼬집었다. 별도 사진은 그냥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을 소집을 해서 나한테 아련해야지 하고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계속 재벌로서 먹고 살려면은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그 구광모 그 회장이 이 정도 허리를 굽혔으면 아주 굽신거린 거죠. 네. 예의상 이 칸도 조금 숙이긴 했습니다만은 구분 속도는 좀 서로 틀리죠. 이렇게 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 찍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용, 쟤까지는 같네, 이름이. 같은 있으니까 안 죽일 것 같은데. 이 정의선 회장, 신격호 회장, 이분은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관,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좋은 거죠. 루비오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 이 대통령 첫 미 고위급 만남 부산. 노석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밀리나 한미관계 이상 징후라는 게 소제목이게 되겠습니다. 요게 중국은 오늘 9월 3일 전승절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명칸의 실형외과가 양달이라면 이솝 우화의 박쥐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도 천대받고 중국에도 천대받게 된다. 중국 전승절 참석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오기로 했다가 왜 안 오느냐, 왜 취소했는지 이유도 불분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고집, 일본, EU 한국도 긴장. 현대차가 6월 말 상반기까지 전체 누적으로 206만 6,425대를 팔았고 전년 동기 대비 0.1% 약간 증가했습니다.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좀 증가했는데 기아는 158만 7,161대로서 요게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게 한 2%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판매량이 증가했다면 관세 적용되기 전에 미리미리 사자는 미국 소비자 심리에 의한 결과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 기아 올해 관세 부담 추정치 4.9조 원, 이익 전망치의 반영, 증권사 상승 여력 아직 있다고 평가한다. 권오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월 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상호관세 유효 만료일인 7월 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유예기간 무역합의가 마무리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베트남도 결국은 20%로 합의를 봤어요. 꽤 높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매우 버릇이 없다고 표현했다는데 이게 베리 스포일이라는 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또 날아가 가지고 좀 관세 좀 내려달라고 우리가 그 LNG 알래스카 LNG 우리가 더 수입을 할게요. 그리고 알래스카 그 가스관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게요. 어,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그 공장도 많이 짓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차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본도 아직 그 타결이 안 됐고 그런 상태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원빅 뷰티풀 빌 액트 OB 53BA라고 발음해야 되겠네요. 53BA 오바라고 그냥 발음할까요? 오바. 공을 들여온 만큼 부족한 세수를 관세로 메우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는 취지다라고 이건 제대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그 통계에서 봤듯이 국내 판매 비율은 17% 선입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 수량이 83%, 모두 미국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동남아도 수출하고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 수출량에도 그 실적이 들어갈지도 모르죠.
국내 강성노제에는 개인적으로 저도 식상했고 아마 현대차도 식상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더더욱 노조가 기승을 부릴 것 같기도 하죠. 현대차그룹 HMG 본사 및 공장을 미국으로 이주하고 한국 공장 정도 운영하는 방식이 생존의 길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자동차 전용 제철소까지 건설한다고 뉴스 보도가 된 바 있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지러 온 것이 아니고 정착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내주 방안, 요 앞에 뭐 국무장관 이어 어쩌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안 된 뉴스입니다. 신규진 동아일보 7월 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 여부 주목. 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맞물려 방일 추진. 요거는 이제 흐려졌다 이거예요. 이 합참의장의 이름이 댄 케인이네요. 이 사람이 7월 10일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자 서울을 찾는데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명수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반 통합 막료장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인 주한미군 규모 재평가할 것, 국방비 증액 논의가 될 것인지 주목이 된다. 합참의장 정도면은 옛날에 되게 그 떡대들이 좋은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은 좀 지략가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합참의장을 시킨 것 같네요. 옛날에 합참장 되면 떡대 좋고 이런 사람, 물론 이 사람도 키가 크겠지만은 어쨌든 참모형 합참의장 아마 참모를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의 느낌 같은 느낌이 풍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상적인 아니지만은 베이징에 무슨 일이 끝없이 번지는 시진핑 심각설. 베이징에서 이입을 찬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확대 브리스 정상회의 주도해놓고 시진핑 13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한다. 요 사진은 지난 5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 공연에서 열린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옆을 바라보실 때 찍힌 얼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왕이 외교부장도 참 시진핑 엉아보다도 참 나이가 많은 형님뻘 되면서 아주 노인네가 고생이 많아요. 이번에 뭐 바뀐다는 설이 있는데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 전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권력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추측이 특히 힘을 얻는다. 4중 전회는 당내 권력 구조를 다시 그리는 핵심 회의로 여겨진다. 다만 심각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호주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오히려 뭔가 이 장기 목표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상황이라고 평가했답니다. 요거는 미국식 개그에서 나오는 거로 브레스 디얼 허트라고 여기다가 제가 갖다 붙이고 싶네요. 진짜 신이 축복하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브레스 디얼 허트라는 게. 좀 비아냥거릴 때 쓰는 그런 단어 같습니다. 주가 부양위원 상법 개정 장기적 제한 부를 수도 이종태 기자가 시사인에서 7월 3일 날 보도했습니다. 상적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 사안이라고 정의를 내리네요. 한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영국, 미국과 달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하고 있어가지고 주식시장도 이런 산업구조에 조응하는 형태다. 편집자 주로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독일 주식시장은 거래량이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배당을 또 좀 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도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라고 주장한답니다. 근데 글쎄다 우선 주식회사의 범인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간주되는 허구의 산물이다. 그러나 인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독특한 주식회사라는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소유와 경영분리가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일까? 재벌이 맷세를 부를 승계를 시키더라도 상속이 되더라도 어떤 경제학자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니까 또 책임지고 경영을 하더라. 한국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 발전의 주체 세력들이 주체 기능을 한 것이 긍정적으로 플러스적인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된 그런 거가 오히려 플러스적이 아니었냐 하는 해석도 있죠. 어쨌든 상법 개정에 왜 주식회사만 대상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이죠. 협동조합은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주인이니까. 주식회사는 1원 1표이지만 협동조합은 누가 돈을 많이 냈든지 간에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왜 주식회사 조직만 가지고 난리들인가? 상법 개정안을 협동조합을 염두에 둔다면 톱니바퀴가 그래서 안 맞아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기고자는 이사의 책임 의무가 회사와 주주 이렇게 했는데 현재 규정은 이사의 충실임은 회사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거든요. 주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게 고객도 있고요. 고객 만족, 주주 만족, 종업원 만족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들은 뭐 하는 거냐? 조직을 위하여죠. 조직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거든요. 조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이사들이지 누구 주주한테 배당 많이 해주려고 경영하는 건 조직이 생존해야 그 다음에 뭐 배당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는 조직이 안 망하도록 생존하도록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지금께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협동조합 형태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거기에도 임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노동자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인의 의식 요게 유튜브에서 좀 가져온 건데 제가 밤에 캡처를 해놓고 출처를 좀 아니 잊어버렸어요.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들은 나쁜 놈은 내가 직접 잡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물음표를 제가 일단 2개 붙였고 한국인은 공정성, 사회주의, 정의 구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누적되면 직접 일어나 상황을 바꾸려는 행동을 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요게 시위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폭동을 일으키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자연스레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어버리지 않고 계속 견제하고 지켜보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는다. 아니 생업하기도 바쁜데 언제 게으리하지 이런 것도 참 국뽕 같은 아니면 개딸에서나 좋아할 그런 얘기인지 실제로 한국은 그저 분노를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고 왜 복수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비폭력, 음악 등 문화를 활용해 품격 있게 포함하려 한다. 뭐 말은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제가 이제 읽어보는 느낌은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먼저가 되고 소리내어 읽어봐야 조금 더 속으로 읽으면은 그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읽어봐가지고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게 느낌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편향자들이 읽어도 자기류라고 생각할 것 같고 우편향자들이 읽어도 자기류라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런데 글의 보수는 시장은 행동주의를 말했는데 뒤에 가서는 해악으로 꼬리를 내린다. 좌에서 볼 때는 부정의가 전 6칸이고 우에서 볼 때는 현 2칸일 것이다. 이해관계만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정의 부정의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해관계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게 뭐 명분 따지지 말라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제가 한 며칠 전인가 그 했던 거를 약간 다시 바꿨어요. 이게 다 연결이 이만큼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친중 반미 세력 이게 누굴까요? 제명의는 아닌 것 같은데 친중도 하겠고 친미 세력 요게 제명 칸 아닙니까? 친미는 하겠는데 반복하겠다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일본을 좀 꼈습니다. 전번에 중복되는 게 나타나서 친일 친미 세력 친일도 하고 친미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친중 반미 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반중 친미 세력이 되겠죠. 그리고 친중 친미 세력은 반중 반미 세력이 되겠죠.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다. 그리고 친미 친북 세력 이렇게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고 친일 친미 세력의 반대는 반일 반미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게 형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돈이 되는 게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현재 친중 애들은 중국하고 연결해서 돈이 되니까 친중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이유 없다. 돈으로 봐야 뭔가 지금 지들이 이해득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한국인의 의식 이런 거 뭐 별로 유효한 그런 접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어디하고 상대가 돈 벌고 내가 안심인명하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수 정권의 사이는 김건희인가 이런 요게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는데 기사화가 이제 결국 됐네요. 박은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4일 날 아침 9시 56분에 보도했습니다. 보수 몰락의 원인 지목 김여사 여성 혐오 기획에 스스로 두신 이 표현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결정적 이유 맞나? 속쓰려도 탄핵의 부검해야 제목인 것 같아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보수가 망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풀어 나간 것 같은데요. 박근혜 탄핵 됐을 때도 자기네들 스스로 국민의힘이 부검을 안 해가지고 자아 비판이라고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성찰과 민주적인 절차, 동지에 대한 공감대를 잃은 보수는 이제 스스로에게 부검의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 그래야 일어설 힘이 생긴다. 저는 영부인의 적은 아줌마들이다. 이건 직감적인데 부검을 하면 분명 한국 아줌마 때문에 윤 정부가 결국은 탄핵이 된 것이다. 저는 그거 근본 원인에 아줌마들이 김건희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머니들도 그렇고 다 자기보다 이쁘면 다 미워해요. 그냥 얼굴 뜯어고친 것만 계속 주장하고 그런 여자를 왜 윤 대통령이 데리고 사는지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지가 장가를 글로 간 거지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정서의 제 나이 때 영부인의 이미지로는
그 고 유경수 여사 외에는 별로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안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 어려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어, 그런 육시도 좀 시성이긴 합니다만은 그 학교 다닐 때 그 육시 그 동창회 하나 있었어요. 육모식이라고. 그 영부인도 육실에서 뭐 존중을 해줬었죠. 야권 중국 서해공정 규탄거리엔 기권한 7명의 대한민국 의원 맞느냐? 양지혜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4일 10시 35분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본도 강력 항의를 하고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지근해가지고 좀 늦긴 늦었지만은 그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 양식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 침해를 규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찬성 250여 명, 반대 없고 기권 7명인데 이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예, 김영배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이기현, 홍기원, 조국 혁신당에선 신장식, 진보당에선 솔솔, 전정동, 윤정호 의원이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유영원 의원은 중국은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조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노골적으로 서해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역사와 문화에 이어 바다까지 중국에 빼앗길 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공동 TF를 구성해서 서해공정 저지를 위한 장기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북한은 이거는 북한하고도 야 우리 그 서해 말이야 글쎄 관심이 안 줄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은 동해로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서해에서도 그 선박건조에서 진출했고 이번에 원산에서 어디 원산이었나요? 어디였나? 거기 실패했다가 다시 세웠고 원산이 아니고 그 위에 그 어디였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국선 돈 안 빌려 89억 강남 집산 중국인 집값 뛰어도 속수문 채 이정혁 김도엽 머니투데이에서 7월 4일에 보도했는데 외국인 아파트 쇼핑 단속 부동산 보유 현황 외 자금 추적까지 현미경 검증 편법 증여 투기성 거래 의심 들면 기획조사 전환 자국 내 대출 취득된 제재 방법으로서 한계 지적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여권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제동을 거는 법안 발의를 그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수도권 아파트 쇼핑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인데 현재 한 10만 얼마 가구의 중국인 소유가 12월 말 작년 말 55.5%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그 국내은행에서 차입을 안 하고 자기 돈 가지고 산 사람이 1988년생. 그러면은 12살에다가 한, 마흔도 안 된 새끼가 어떻게 89억의 자금으로 타워 팰리스를 매입한 거지. 중국의 부자 자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뉴스를 보낼 때는 이게 친중 언론 같다 이 말이에요. 속수무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아 그런 게 아니지. 지금 중국 다른 나라는 몰라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땅을 안 산다는 합리적인 근거는 왜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냐. 참 이게 머니투데이 욕하고 싶네. XX 상호주의가 안 되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공산 국가니까 그게 돈 벌어가지고 그 50년 뭐 장기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국민이 중국에 가서 땅을 못 살잖아요. 부동산 그 땅까지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호주의가 안 되니까는 막자는 얘기지. 뭐 속수무책은 개뿔 나 이런 애들이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고 이런 기사를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건 읽히지만은 여기 그 두 기자 너희들 좀 이실 직고 하렸다. 홍준표, 한동훈, 조선 제일검인데 언론이 지켜세워 정리하고 새로 시작. 하다임기 인턴 기자가 뉴시스에서 7월 4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의 원죄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기인한다며 검찰이 그 두 사람과 함께 8년의 업보를 치를 때다. 2017년 문재인의 사냥개로 이른바 국정농단 정치수사를 시작해 수백 명의 억울한 구속과 그 과정에서 5명의 자살,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회장의 무죄 사건을 비롯해 망나니 칼춤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감옥을 살았냐. 조일 재선 제1검은 한 전 대표의 뛰어난 수사 능력을 빗대 표현한 별명인데 이것을 조선 제1검으로 비하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체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 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맨 앞에 아까 제가 바벨 극단 그거를 했는데 뭐 사자성어 요즘에 사자성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들면서 언론에 그 한자 중국 한자 사자성어들을 개나 소나 다 쓰고 있어요. 홍광표가 아니라 홍광표는 내가 아는 친구인데 홍일표 저건 표자 들어간 애들이 이상해. 자 들어간 애. 물국필반 최근 한자 사자성어로 유행이다. 홍도 은근히 나도 친중이라고 중국한테 딸랑거리는 모양새로 해석이 됩니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한동훈 씨는 반중 친미의 노선을 분명히 보여줬죠. 간첩법 개정하자고 했고 이런 등등이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옛날 아니 옛날이 아니고 대선 후보 때 기념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그 자기가 말이야 그만두고 그냥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 왜 번복을 하냐 이 사람아. 그냥 나이가 좀 먹었으면은 저 뒷방늙은이로 그냥 가지 또 뭐 좀 해보겠다고. 내가 정치해 먹으려면 경쟁자를 제거해야. 아마 송원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껴가지고 같은 에, 그 가갈이라고 우리는 보통 속어로 얘기하는데 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얘도 검찰 출신인데 얘도 준표도 지도 검찰 출신이면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잃을만도 했겠다. 미국 폭격으로 이란 포도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FM은 말합니다. 외무장관의 약자가 포린 뭐죠? 그 미니스트리인가 뭐 그렇죠? 어쨌든 아바스 아카리 이미 이란 외무장관이 자기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언을 했답니다.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런데 미국 내 그 워싱턴 포스트 이런 애들이 제대로 못 갔다라고 나와서 트럼프 엉아에 화를 불러 일으켰죠. 이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 얼굴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네요. 이란 외무장관이 심각한 피해라고 했으면 미국 좌파 언론의 주장은 부인되어야 마땅하다. 크림, 타타르족은 평화협정으로 조국이 러시아에 양도될 것을 우려한다. 로이터 7월 4일 날 오전 7시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 크림반도의 타타르족이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후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랐다. 27세의 그 레니의 우메로바라는 여성인데 2022년 말 우에로바는 고향 크림반도에서 병든 아버지를 만나는 길에 러시아로 건너갔다. 그녀는 구금되어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혐의와 감옥 이송으로 인해 이른바 카루셀을 견뎌야 했다. 그 시련은 우에로바에게 세대간의 트라우마를 결정지었다. 그녀는 수감자 교환을 통해 석방된 후 지난 9월 키이우로 돌아왔다.
저기 키우면은 저기 살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어디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가 합병될 당시 크림 타타르족은 약 200만 명의 반도 인간족 약 12%, 한 30만 명 정도 타타르족이 크림반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얼굴 생김 봐서는 동양식 얼굴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타타르족 이름을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타타르의 멍에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에서 찾았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을 정복한 몽골의 바투는 볼가강변의 이스라엘을 도읍으로 킵차크 칸국을 세워 러시아를 지배한다. 러시아인들은 킵차크 칸국을 절로타야 오르다라고 부르고 몽골족의 러시아 지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했다. 몽골의 지배는 1240년에서 1480년, 거의 240년을 지배를 했네요. 엄청 오랜 기간이네. 절로 타야오르다. 금장 한국은 황색 천막 속에서 칸이 중심, 황색은 중앙의 상징이기도 하며 앉아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몽골은 키예프 러시아의 유산을 송두리째 파괴했었는데 러시아를 지배하게 된 몽골은 처음에는 직접 다루가치 총독과 바스카크 사정관을 파견해서 행정, 징세, 징병 등의 업무를 집행했는데,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13세기 말에 러시아의 여러 공들에게 고난을 위탁하고 돈만 세금만 제대로 내. 그래가지고 너희들 공국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래서 간접 지배 방법으로 전환을 했죠. 몽골 지배하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인 것은 러시아 교회였다. 가혹한 지배자였던 몽골인도 정부에 대해서만은 매우 관대했다. 킵차크 칸국은 14세기 전반 우즈벡 칸과 자니베키 칸 때 정성기를 맞았다. 혼혈에 의한 얼굴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임. 좀 머리도 검고 그러니까 서양인은 아니죠. 타타르족이 당연히. 혼혈에 의한 얼굴 변화가 진행됐을 것인 미 영화배우였던 찰스 브론선이 타타르족이라고 소개된 책에서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북정부가 신경질적으로 케이팝 확산하면 사용도 거론, 아사히 신문에서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이지만은 유엔의 특별 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씨가 도쿄 시내에서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했는데, 어쨌든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 이런 걸 보면은 최대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뉴스 보도를 아사히 신문이 냈습니다. K-팝의 위력이 대단하니까 그렇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